네, 김주호입니다. 9월 28일입니다. 종목 상담, 구독자 종목 분석 인데요. 오늘도 왼쪽에 LG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목들이 역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보, 모나미, 한샘, 키스트 등등 해가지고 롯데 건강개발까지 26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30분 이내로 다 안되면 중간에 또 자르겠습니다. 자, LG전자부터 출발합니다. LG전자는 지난번에 제가 교육 영상으로 올려드릴 때 여기가 5번, 여기가 4까지는 맞는데, 그죠? 여기가 5냐, 5의 끝이냐, 아니면 5의 1이고 여기가 5의 2냐, 혹시 들어갈지 모르는데, 가를 좀 더 하루 이틀 좀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중의 고점이 이 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 고점을 넘어갔다면 95,000원 넘기고 이렇게 마감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5의 1이고 2야, 3이야,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좀 수상하긴 한데요. 더더구나 이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RSI는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꺾여가지고 여기가 5가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약간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 넘어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 여기를 못 넘어가고 내일 근데 좀 밀리면은 얘는 이제 여기가 끝이고 95,000원 끝이고 다시 밀리는 쪽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엘리더 파동 이론을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죠. 그죠? 내비게이션. 자동차가 강남에서 종로 가려는데 어찌 가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예컨대 영동대로 지나가가지고 영동대교를 건너가가지고요, 어디 가라. 강북강변을 타고 가가지고 어디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동대에 가려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에서 뭐라고 삐삐삐 그러더니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리겠다 그러니, 영동대교로 가지 말고 예컨대 반포대교로 가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영동대교 가라더니 왜 반포대교 가라냐고 내비게이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파동이 오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교통 상황을 판단하여서 조금 있다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다. 라는 이야기고. 근데 좀 더 올라가면은 길이 잘 뚫린 거니까 계속 가는 거고요. 못 들어가고 비질거리면은 길이 막힌 거고, 다시는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가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런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코스맥스 역시 저게 뭡니까? 원고 넘기는 소리입니다. 코스맥스는 오늘 빵 올랐네요. 그죠? 오늘 빵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그 전부터 매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죠? 기준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까만 게 기준선인데, 구름 위에 있었고, 기준선 위에 있었고, 아래 사이도 과열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저한선 말고 빵 올랐는데, 현재로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뚜렷하게 매도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과열이라거나, 다이버전사가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죠? 기준선이 전환선 위로 올라갔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고,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좋아 보이네요. 굳이 아직은 팔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등 내지는 상승할 거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기다려 보시라.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 세 번째,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배당을 기대하시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 구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구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구름이란 게 사실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고, 그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땅에 내려오면 안개잖아요. 그죠? 산에 가보신 분들 또는 골프 치시는 분들 안개 아시잖아요. 그죠? 안개가 짙은 쪽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죠. 그죠? 앞이 안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구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오락가락 하면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을 벗어나면
구름을 넘어서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해필이면 재수 없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계속 내려가는 거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건데, 지금은 좀 솔직히 판단하기 정말로 애매한 게요. 애매한 게 뭡니까? 이게 RSI는 그냥 옆으로 계속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뚜렷하게 뭐 과열이라든지 또는 바닥이라든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주가도 옆으로 기었고요. 그리고 뭐 기준선 전환선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기준선 밑에 있다가 올라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그전에는 그래도 주가가 기준선 밑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기준선 위에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은 전에 비해서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정도이지 확실하게는 아직은 판단 중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LG전자를 설명했듯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다. 추세도 안 보이고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에서의 통상 우리가 추세를 말할 때 우리가 추세 말하면 추세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추세라면은 두 가지요? 아닙니다. 추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세 무슨 추세입니까? 첫째 추세는 상승 추세. 그렇죠? 두 번째 추세는 무슨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 맞습니까? 세 번째 추세는 무슨 추세요? 횡보, 사이드웨이.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횡보하는 세 가지 추세겠습니다. 추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KB금융의 추세는 어디입니까? 이겁니다. 그죠? 횡보, 사이드웨이.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지도 내려갈지도 아직은 모르겠다. 그죠?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더구나 KB금융은 처음부터 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수 또 물론 해줬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배당을 기대하신다니까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든 구름 위로 내려가든 당장에 파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재미로 물어보신 거죠. 그냥 제가 어떻게 보나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 이미 옛날에 제가 분석을 하면서 설명한 게 흔적이 남아있죠. 이게 무슨 표시냐.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뀔 때의 단계가 전환선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두 개가 교차하고 그런 다음에 지행스팬, 후행스팬 파란 색깔의 지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가가 그룹 밑으로 마저 빠져버리면 끝. 완전히 하락세인데 이 종목은 앞에 세 단계 줄까지 그어놨죠. 밑에 앞에 세 단계를 거쳤고 이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빠져나가면 완벽한 하락세다.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얘가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수는 있으나 예,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재수가 좋으면 여기서 올라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릴 거 아니면은 밀릴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나쁜 예감이 적중을 했는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은 이 종목은 벌써부터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상당수를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다진 매도로 일부라도 틀었었어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미 지난 이야기고 어떻게 할 거냐. 그나마 이제 구름이 상당히 두터우니까. 그죠? 구름이 상당히 두터우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설마 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설마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간에 지금으로서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구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좀 올라가거나 이런 정도가 RSI도 바닥권이니까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게 본전에서 팔아야 되겠다든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팔자. 근데 타겟으로 구름 상단 내지는 전환선이 28,000원 정도이고요. 좀 더 상황이 더 좋아지면 예컨대 기준선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그러면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26,000원이니까 26,650원이니까 조금 더 오르면 28,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좀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낮게건데 나중에 정말로 주가가 더 올라가서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약간 여기처럼 보이십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사도 돼요. 그러면 계속 가거든요. 그죠? 이때까지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추세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사도 된다고요. 에이, 이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왜 사느냐가 아니고 추세가 확인되면은 그때가 안전하죠. 그죠?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돼 확실해지면은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할 때마다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다는 이야기죠. X. 자,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조금 물려 있는데 5음년에 보고 있어 가지고 5음년 발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자로 쓸 걸. 자, 한자로 쓰겠습니다. 음년인데 음이 그죠? 음선이 연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음련이라고 이래요. 하나, 둘, 셋,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선이 5개에서 이어지죠. 그죠? 이게 통상 이제 일목에서는 형보론, 형보라는 측면에서, 형보가 패턴을 말하는데요. 형보론에서 말할 때 이게 이제 음련이 나타나면 소위 통상 매도 신호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골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음이 한자가 왜래? 음이 이거 이자입니다. 음이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걸 씁시다. 그렇죠? 이거로 쓰겠습니다. 음이 극하면 음이 극하면 양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뭡니까? 음이 극하다라면 뭐래? 지나치면 그죠? 지나치면 양이 된다 이런 말도 일목균음표에 나와요. 그래서 현재 오음열이 나타나는 것은 매도 신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극하다 그죠? 과하다가 되면은 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락세가 좀 컸으니까 이제 조금 반등하는 소위 양이 되는 그렇다고 양이라 그래가지고 추세가 갑자기 상승세로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 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하죠. 그죠?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뭡니까? 기준선을 이 위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선 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기준선 이 선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선을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기간이 뭐랄까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근본적으로 봐서 하락세이고 기준선 무너뜨렸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가 그야말로 음이 극하에 양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감지덕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쯤 뭐 반등 목표를 어떻게 두면 좋겠냐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 기준선 정도가 반등의 목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선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기준선 정도인 6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차 목표로는 구름대가 되겠죠. 구름대 상단이. 구름대 상단이 5만 5천 원 정도 되나요? 지우고 볼까요? 구름대 상단이면은 5만 6천 원이네요. 5만 6천 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이번 반등의 목표치로 삼고 싶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똑같은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혹시 주가가 더 상승해가지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에이 괜히 팔았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사도 된다는 거죠. 추세가 확실해질 때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그죠? 좀 더 두고 보는데 반등할 때마다 파시라.
이야기입니다. 두고 보는데 반등할 때마다 파시라.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그 무슨 그 뭐죠? 그 니콜라든가 그 니콜라 순서차 그죠? CEO는 창립 멤버는 그만뒀고 주가는 니콜라 주가는 그야말로 떨어지고 있고 니콜라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하나솔루션이 거꾸로 지금 상당히 악재를 만나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니콜라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좋다만 거죠, 그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다 그랬다가 아 그게 아닌가 보다 정도였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 회사가 뭐 망하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니콜라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과도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과도하다. 그동안 많이 하락폭이 컸으니까 근데 오늘도 반등했습니다만 역시 그동안의 하락폭이 큰 데 따르는 반등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의 메리트도 있을 테니까 니콜라로 인한 하락은 역시 일시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차트제에는 니콜라든 뭐든 간에 그건 잘 모르겠고 차트로 봐서 어떻게 보느냐가 되는데 RSI는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하락폭도 컸고 하니까 구름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은 구름 기준선까지는 4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봐서는 뭐 전환선 끊기고 그죠? 두 개가 교착했죠. 근데 아직까지 후행 수표는 캔들 위에 있고요. 주가는 구름대 위에 있으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나쁘다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때 팔았었어야 하는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일부라도 타진 매도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다면 반등할 때 기준선 정도를 목표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이런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죠?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요. 심택입니다. 심택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냥 말장난이긴 합니다만 심택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도 역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진작에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구름 밖으로 내려와 버리면 골짜가 지는데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잘만 하면 현재 기준선과의 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고요. RSI는 바닥권에서 아직 RSI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RSI가 오늘 기준으로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RSI로 봐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선 위로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기준선에서 멀어진 종목들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 기준선 정도까지 가면은 그냥 막 반등 목표를 삼고 파세요. 통상 기준선이 되게 지지나 저항이 되는 거 많아서 그렇거든요. 여기 이 경우를 본다면 떨릴 때 기준선 근처까지 왔고요. 그죠? 여기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준선 조금 무너뜨리겠습니다. 기준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되게 그런 정도까지 오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그래도 아래쪽에 구름에서 반등하고 지지되는 게 있고 RSI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도 기준선 위에서까지 매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택은 어떤 상태인가 심택이라 그래가지고 심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썩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은 2만원 근처, 약간 2만원 정도 언저리에는 팔 수 있지 않겠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RSI나 등등으로 종합해 볼 때 좀 더 반등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은 거의 구름 밖으로 나갔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죠. 나갔으니까 사실은 이 종목도 진작에 여기서 팔았어야 되죠. 근데 안 팔고 딱 버티다가 보니까 반등할지 하다가 완전히 밑으로 구름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RSI가 이제 돌아섰으니까 얘도 구름 안으로 겨우 이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일단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게 뭐 변화율 어쩌고 시간론 일목균형표에서 시간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이상하게 무슨 이게 신비주의적으로 가버리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요 날이 변화일이었습니다. 변화일. 그러니까 53,500원이 53,500원이 변곡점이라고요. 변곡점. 53,500원이 변곡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하다가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53,500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면서 53,5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터닝 포인트가 제대로 적용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하락폭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500원이 뚫리면 적각 판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올라가서 예컨대 뭐 전환선이나 59,000원, 6,000원이나 59,900원이니까 6만원이나 아니면은 62,000원, 61,900원 뭐 이런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라. 변곡점 변화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이야기가 아주 길어져야 되니까 뭐 대충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각 손절 아니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R 서포트입니다. R 서포트 고점에서 물렸는데 언제 손절할까요? 언제 손절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언제 손절할까요? 저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제 손절할까요? 물어보는 사이에 일단 파는 거죠. 일단 팔고, 일단 손절이 생각이 되는 일단 팔아놓고 그런 다음에 고민해도 됩니다.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맨날 손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듣기 싫어했고요. 그죠? 듣기 싫어했고 어떤 분은 상당히 어떻게 손해보고 판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 오래 경험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제 경험상으로 해서 손절하고 나서, 잘했다, 라고 한 때보다, 손절하고 나서, 에이, 괜히 손절했다, 라고 한 때보다 훨씬 많았어요. 다만 우리는, 에이, 괜히 팔았네, 라는 것만 기억하고, 팔고 나서 주가가 확 빠져가지고, 그때라도 손절하기 잘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지 불리한 거는 기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손절 괜히 했다라는 생각만 남아서 사람들이 손절을 쉽게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은 손절은 언제라도 생각해야 돼.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손절할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경우도 뭐 올스포트 같은 경우에 오늘처럼 이 돈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장에서도 뭐 빠질 정도로 시장에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이죠. 그죠?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교차됐고, 후행스팬 조만간 내일 모레되면 밀릴 것 같고,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기준선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집니다. 현재, 구름화 가까워지고 있는데, 구름도 해피름이 얇죠. 그죠? 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수 없으면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손절할까요? 뭐 당장이라도 해치우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팔기 아깝다. 혹시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다못해 조금씩이라도 3분의 1씩 판다든가 뭐 반씩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더라도 계속해서 팔아치워서 포지션을 물량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다 팔면 되거든. 다시 또 사가지고 충분히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거든요. 언제 사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사면 되죠. 약간 이런 데서 앞으로 얘가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갈 거예요. 그때 사면 된다. 지금은 팔고 싶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뭐 장중에 어젠가요? 금요일 날인가 제 회사가 합병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아침에 계산가 비해가지고 이거 아마 제가 줄타기 꺼놨네. 그 전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설명하면서 금요일 날인가요? 설명하면서 뭐 RSI가 바닥권에서 반등할 테니까 올라가면은 아마도 1차적으로 전환선 내지 기준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그것까지 전환선까지 딱 갔네요. 그리고는 아침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전환선부터 해서 쭉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뭐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그런데 RSI가 지금 잘 보면요, RSI가 이게는 지우고 보면은 RSI가 이게 안 빠지죠. RSI가 이게 30 이제 올라가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종가가 마이너스 거의 보합이었으니까 RSI는 보합이에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은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아마도 RSI가 다시 올라가면서 어떻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도 조금씩 아마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구름 밑이니까 구름 아래쪽이니까 반등의 폭도 그다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쭉 밀린 것처럼 역시 구름 아래쪽이고 하락세이다 보니까 매물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하면은 전환선 근처까지, 아니면 더 좋으면 기준선 근처까지를 목표로 삼는 것이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96,000원 정도, 또는 전환선이 93,000원, 94,000원, 그래서 94,000원과 96,000원 사이 언저리 어딘가가 역시 반등의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올라오면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만원까지, 그런까지 가야 되는데 확률은 아무래도 좀 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반등할 때마다 팔자, 그런 이야기죠.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마다 팔자. 그렇죠. 반등할 때마다 팔자. 그 다음에 대림산업. 최근 장세, 최근이 아니고 3월달부터 시작했던, 올 3월달부터 코로나 바닥에서 출발했던 모든 장세에서 빛을 못 본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뭐죠? 관광, 그죠? 하고, 이거 건설주였죠. 그죠? 도대체. 근데 나중에 무슨 삼성 엔지니어링 또는 그 현대건설, 대림산업 종목들이 다 옆으로 헤매는, GS건설 다 옆으로 헤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 계속 밑에서 헤매다가, 구름 밑에 헤매다가 조금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다시 전환선까지 깨지고 주가는 진작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냥 마냥 밀리는 거죠. 그죠?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금방 밀리고, 약간의 반등이 있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RSI가 상당히 좀 바닥권이니까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앞에서 보았던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전환선 79,900원, 8만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87,000원인데 구름이 그 사이에 83,000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83,000원 정도를, 이런 정도를까지 반등한다면 성공이지 않겠냐. 건설주이고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83,000원까지는 너무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대략 이 정도, 전환선만 넘어서면은 79,000원인가 8만원만 넘어서면은 할배요하고 일단은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종목은 반등할 때마다 파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도하자, 그런 의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H바텍까지만 하고요. 13번 첨보부터는 2부에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H바텍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KH바텍죠. 그죠? 구름 밑이고, 그러니까 반등해봤자 구름에, 여기 보다시피 구름에 다 걸리죠. 그죠? 그리고 구름에 걸리고, 지금은 또 기준선 밑도 내려와 있고, 쭉 점점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뭐 요때 RSI가 바닥이었을 때 얘가 반등했죠. 그죠? 구름에 걸리고 말았죠. 1차적으로 기준선 근처까지 왔죠. 그죠? 목표치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올라가면은 얘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근데 여전히 그전에는 구름 위에서 상승세를 날아갔었고 지금은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 그늘과 응달 속에서 하락세를 점치할 것 같다면 역시 반등하더라도 반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21,000원 정도가 반등의 목표치로 삼으면 성공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만원이니까 21,000원 정도가 반등이면 성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 종목이었습니다. 나머지 케이스 종목, 케이스 바텍도 반등하면은 파시라, 그죠? 반등하시면은 파시라, 반등하면 파라 이런 이야기고요. 첨보부터 나머지 종목들, 자, 2부에 할 종목들이 첨보, 시젠, 모나미, 한샘, 키스트, 대상, 삼성생명, 동아기업, SFA, GS 리테일, 아미코젠, 위메이드, 송원산업, 롯데관광개발까지를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